안녕하세요. 투자부일체입니다. 오래간만에 큰 이슈를 가지고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한일 무역 갈등인데요. 한일 무역 갈등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시간 순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한국을 대상으로 일본은 21세기 임진왜란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일어난 일본의 조치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무언가 꿍꿍이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아베는 일본 정부가 7월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세 품목의 한국의 수출 규제를 예고하고 단 3일 만에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겉으로 드러난 조치를 넘어 무언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한번 이 사진을 보실까요? 바로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G20 공식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G20 오사카 정상회담이 끝난 후 7월 1일 며칠이 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일본의 발표에 놀란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G20 정상회담의 발표로 각 나라 대표가 자유무역 원칙을 합의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단 며칠 만에 말이죠. 이는 일본으로서도 아주 이례적인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태평양 전쟁의 징용을 둘러싼 문제로 외교적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2010년 이후에 양국 관계는 계속 뒤틀어져 왔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수출 규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2010년에 8월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일, 이어 일왕을 향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한국에 절대 올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 한일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이후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더 균열이 심해졌죠. 네, 두 번째 배경은 정치적인 배경인데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참의원 선거는 바로 어제 이루어졌고 정원 248석 중에 124석을 선출했는데, 아베 총리는 과반 달성을 승리 기준으로 공언해온 만큼 자신이 제시해온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했습니다. 사실 아베가 하고 싶은 것은 개헌 발의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개헌을 공언하고 자신해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자위대를 헌법으로 명기하는 공약을 항상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보수를 단합시키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3개의 품목일까요? 자, 규제 대상에 오른 품목 3개를 다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초정밀 설계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순물 세척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이 3가지인데요. 이것은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가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수입 총액이 2조 5천억에 해당합니다. 자, 일본은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54년 동안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국입니다. 반대로 하면 한국은 일본의 주요 수출국인 것이죠. 그래서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무역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불가능하겠지만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소재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의 관심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의 차질을 빚느냐 마느냐, 네, 이것인데요. 가장 집중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 회사는 3-4개월의 재고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 혹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느냐? 아직 불분명합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해당 분야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가? 라는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만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는 사실상 없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지금에 오히려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품목과 관련된 소재에 매년 1조 원의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매 움직임도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일본의 주요 관광 유치 대상인데요. 2018년 기준 일본의 한국인 관광은 753만 명이라고 하고요. 이는 일본 방문객의 2위입니다. 중국과 함께 하면 중국의 일본 관광객까지 합치면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요한 것은 우리나라 일본 관광객은 도심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지방여행 비율이 52.3%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불매 움직임과 그리고 일본 노노 재팬의 운동이 계속 펼쳐진다면 일본의 지방 행정에 대한 수입원이 빠지면서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이는 일본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에 대한 것이 이미 큰 불매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내에 진출한 유명한 일본계 회사들은 20% 넘는 매출의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출 규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안보 조치에 따른 수출 규제라고 하는데, 일본은 한국이 가장 비중이 높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대상으로 사실 선제 공격을 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 주요 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당장의 대체 상품을 찾기가 어렵고 2조에 대한 것만 그 수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단지 3개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조치는 해당 품목을 수출 규제하는 형식이 아니라 수출 관리 규정을 고쳐서 한국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일명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통제 물자로 지정된 광범위한 리스트 품목은 물론 식료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리스트 품목도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품목이 1000여 개가 넘습니다. 한일 무역 대란은 지금 세계의 상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무역 대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은 무역 갈등을 원치 않았고 자유무역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소재군을 리스트하여 거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했고
당장의 대체는 어려워 보입니다.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한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에서 벗어날 계기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자동차 분야는 대일 의존도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립도가 95%나 되고요. 또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에 매년 1조씩 투자를 통해 국산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또는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입을 다변화하는 건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센가쿠 열도 분쟁으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규제했는데요. 당시 일본의 히토류 대중 의존도는 90%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일본은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 등지에서 히토류 개발권을 확보해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춘 바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게 되면 일본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일본을 대체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런 주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무역 전쟁으로 자꾸 일어날 확률이 커진 만큼 제4차 혁명인 소재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준비와 그것이 이런 분쟁에 있어서 큰 열쇠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한 일간 신문사가 이런 말을 했죠.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비꼬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무역 갈등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정치적인 활용을 하기 위한 아베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일종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무역 분쟁은 해결보다는 갈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 일본 의존도가 낮아지고 우리나라 자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경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좋은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투자부일치였습니다.